근데 많은 분들이 또 놀랐던 거는 그러면 살해 초범인데 이렇게 시신을 훼손까지 할 생각은 어떻게 할 수 있나 그 끔찍함에 놀랄 수밖에 없거든요. 이렇게 시신 훼손까지 이어진 거는 어떤 심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? 뭐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. 예. 일단은 그 시신을 완전히 그 소각시키고 찾지 못하게 해야 이 범죄의 용의자가 누구인가를 밝히지 못하게 하는 시작이 되겠죠. 즉 검거를 피하기 위한 그런 방안 이것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. 또 두 번째는 사실상 그 심리적으로도 예. 이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내연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나름대로의 그 불만, 폭력적인 표현 등을 시신을 이제 훼손하는 그 과정에서 사실상은 만족시키려고 하는 이런 그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8개의 그 비닐봉지가 지금 사실은 이 북한강에서 이렇게 발견이 되었던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것도 그대로 버리지 않고 소위 떠오르게 되면 이 시신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단초가 되다 보니까 예. 아예 떠오르지 못하도록 예. 이 비닐봉지에다가 무거운 돌도 함께 넣어서 사실은 유기하게 된 거죠. 굉장히 치밀했던 거고. 네,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부패가스가 이렇게 생기게 예. 되면 사실상 그 떠오를 수밖에 없는 이제 아, 구조가 돼서 그렇군요. 약 일주일 지난 시점에서 예. 11월 2일이죠. 아마 고등학생이 발견을 해서 뭐 신고를 한 뭐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. 네, 뭐 신상 공개를 막아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낸 부분과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좀 본인의 명예에 굉장히 좀 집착하는 부분도 있다. 이런 또 분석도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뭐 예. 이건 누구나가 사실상 자신에 대한 그 체면에 대한 손상 또 용의자가 누구인가가 알려지게 된 한 나름대로에 대한 압박감에 대한 이제 그 표현인 것이죠. 더군다나 지금 장교이고 또 국가 안보를 지키는 이제 그러한 사람이 살인범이 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느낄 때는 상당한 뭐 부담감으로 작동이 돼서 그래서 5일간의 그 유예제도, 이 5일간의 진상정보 유예제도가 올 초부터 새롭게 생긴 제도입니다. 근데 이 새롭게 생긴 제도를 사실상 그 이용을 해서 바로 이 공개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었던 것이죠. 뭐 결국은 이제 이 법원에서 이 용인되지 않았던 뭐 상황이 합니다 말이죠. 예. 이런 일을 저질러 놓고 본인의 명예를 뭐 지키려 했다는 게 참 많은 분들이 더 공분을 샀던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.